두 번째 영상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 171쪽부터 183쪽까지 얘기입니다. 혹시 또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무슨 방법을 한 번쯤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좀 쉽게 설명된 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와 교재와 그러한 인터넷을 검색한 예들을 조금씩만, 많이 깊게 볼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만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일단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무작위, 일부러, 작위라는 단어예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라는 뜻이 작위인데, 무작위요. 아무렇게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전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옛날에 대학교 때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도 살아보니까, 지금 조금씩 공부해보고 살다 보니까 이상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눈을 가리고 코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그냥 손 닿는 대로 이렇게 그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잘 뽑아보는 걸 좀 취미로 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카드요. 다 가려져 있는 카드 좀 50장 중에서 타로 카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또는 난수표. 난수표는 말 그대로 숫자가 어지럽게 이렇게 그냥 다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표와 같은 기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에 난수표의 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추첨 프로그램이요. 추첨. 우리 로또 추첨하는 것처럼요. 난수표나 제비뽑기, 아주 원시적인 방법, 제비뽑기죠. 그래도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단순하게, 가볍게, 간단하게 아무렇게나 뽑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체 집단에 목록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제가 이걸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학교가 지금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의 이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하고 이렇게 다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종이로 다 잘라요. 큰 이 상자 안에 그 짧게 자른 종이들을 다 넣어요. 막 뒤섞어요. 뒤섞어서 손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씩 뽑고 또 흔들었고 또 뽑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요만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거 몇 번 흔들고 만약에 눈까지 가려서 뽑으면은 못 뽑아요. 내가 의도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10,000명의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목록 중에서 아무렇게나 뽑았을 때, 예를 들어서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뽑힐 확률과, 의학을 전공할 확률이, 뽑힐 확률과, 이게 추출 확률이 동등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바이어스요. 나는 누구를 뽑고 싶은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 방법에 따르면요. 이런 장점이 있고, 장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이거는 이제 좀 옛날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기본적으로 난수표에 관련된 아무렇게나 추첨해서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학교 10,000명 정도 되는 이 목록을 나름대로 다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무작위, 랜더마이즈라고 표현합니다. 무작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약에 10,000명 중에 1,000명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쭉 목록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다 뽑혀요. 그래서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 이 부분만큼은 옛날에 이걸 수작업했을 때 개념입니다. 물론 모집단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집단 자체, 전체 집단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연구조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인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이 방법 끝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이죠. 자, 이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은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이해하기 쉬워요. 전체 집단 목록에서 여기 그 강의 자료에 K번째 사례를 추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련 번호를 쭉 1번부터 쭉 10,000번까지 이렇게 다 정해놓고 5로 끝나는 것만 뽑는다고 합시다. 우리 369 게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5번 그 다음에 5가 끝으로 들어간 거 15, 25, 35 K번째 사례를 추출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K는 여러분들이 저 중고등학교 때 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N번이라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추출한다 그러면 딱 그 간격에 맞게 딱 이게 등간격 개념이에요. 딱 간격에 맞게 뽑힌다는 얘기죠. 추출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0,000명인데 나는 5로 끝나는 게 싫어. 그러면 난 3으로 끝나는 걸 하겠어. 3, 13, 23, 33, 43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예를 든 대로 나는 3, 6, 9로 뽑겠다. 자, 곱하기 3단, 9구단 3단으로 뽑겠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K번째라는 개념은 순서에 뽑는 순서의 기준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기성,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집단 자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집단인 경우요. 뭐 흔히 말해서 이렇게 등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뽑아진 것을 뽑아놓은 것을 모아봤을 때 특성이 거의 비슷한 것들 뭐 이렇게 아니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주기성 그리고 편향성을 가진 경우. 자, 편향성은 이런 거죠. 자, 1번부터 5,000번까지 5,001번부터 10,000번까지 이거를 모집단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두 집단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일련 번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일정한 특징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 모 집단 자체에서 일정한 특징을 크게 가지고 있을 경우는 이게 딱 순서대로 뽑으면 일정한 그 특성을 가진 것들만 추출될 수가 있죠. 이게 좀 예를 들기 조금 불편해요. 자, 그래서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전화번호부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걸 보면은 그 전화번호부 이렇게 해서 뭐 자 0, 10, 10개 자 그 다음 또 10개 내려가서 이렇게 끊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뭐 선생님이 그냥 시킨 거죠. 자 뭐 10번째, 20번째, 30번째 이렇게 끊어서 하자는 그런 걸 한번 한 기억이 나요. 두꺼운 전화번호고요. 자, 추출이 쉬워요. 그리고 뽑기가 쉬워요. 수작업으로 해도 뭐 나중에는 기계처럼 수작업을 아주 자동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 집단 안에서 어떤 특징이 이렇게 딱 뭐 심하게 차이가 나는 집단이 생기거나 뭐 별로 뭐 그렇게 못 뽑아놓고 봤더니 이게 별로 이렇게 특징이 너무 심하게 같거나 뭐 너무 심하게 다르거나 아니면 조사 연구하기에 불편한 것으로만 표본이 추출되었다고 하면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이 이게 좀 단점이 나타나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경험상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과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의 경험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 조사하는 게 개인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관 그리고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이 이미 공식처럼 다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드는데 개인이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의외로 모 집단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고르게 뽑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